새마을교회 안내서 절대성과 상대성 제1강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벚꽃이 다 피었대요. 남부지방에는 이미 벚꽃이 다 피어서 정말로 봄은 꽃들의 그냥 향연이에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지금 한창 너무 예쁘게 잘 피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곳은 새마을기 안내서 45쪽입니다. 여기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수행할까요? 또 수행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야말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그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것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옮기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45쪽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과 물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앞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몸뚱이 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우리 성품짜리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변하고 헛것인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계속 서로 가고 있는 거죠.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거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지금 이러한 그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46쪽 보면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과 물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라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좀 놔두고 변하는 것, 그러니까 주위의 자연 환경. 요새 우리 봄이 돼서 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또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고 보는 물건들, 그리고 우리의 몸뚱이,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관찰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하고 변하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두 개의 그 말마디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유를 하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절대성은 상대가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상대성은
변하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성을 보면 바탕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체. 거기에 비해서 상대성은 바탕의 나툼이지요. 작용, 나툼. 절대성은 모습 없음. 상대성은 모습이 있는 것, 유상입니다. 절대성은 말과 뜻이 붙지 않음. 상대성은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그 다음에 절대성은 시공간이 끊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짐. 상대성은 시공간이 있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 그 다음 절대성은 시작과 끝이 없음. 시공간이 끊어졌으니까요. 모습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겠죠. 그런데 상대성은 시작과 끝이 있음. 그러니까 절대성은 불생불멸이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 근데 상대성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생멸. 그래서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음. 상대성은 변함.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절대성은 이. 요거는 이라는 것은 이치라는 뜻,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사. 우리의 모든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은 무위법.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되지 않는 법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성은 유위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법.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이 되어 있는 법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절대평등성, 상대성은 차별현상. 그런데 그 성품은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비일비,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47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수단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변한다, 변하지 않다, 진짜다, 가짜다. 이건 전부 이름입니다. 이름, 언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수단인데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성은 변하는 것이니까 저체하는 것, 상대성은 내 성품짜리니까 상대성에 딱 달라붙어 버려. 그렇게 되면 어째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성도 모르고 상대성도 모릅니다. 두 개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뭘 좋아하냐? 보면 들어앉는 걸 좋아해요. 들으면 들어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 따라 생긴 상대성인데 거기 그냥 들어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절대성 자리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톡 들어앉으면 그때부터는 절대성은 상대성이 돼버립니다. 절대성이라 할 수 없죠. 들어앉을 수 없는 곳에 들어앉은 거니까 그래서 상대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수단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간화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새말기도 있고
뭐 무수한 많은 방편이 있습니다. 그지요? 연불도 있고 많은 참선도 있고 많은 방편이 있는데 방편이 뭐는 아니다. 과로. 방편이 뭐는 아니다. 도는 아닙니다. 방편이 도는 아닙니다. 방편은 도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편을 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은 가기 위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방편 언어와 문자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료하고 그걸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거를 가리키고 있지요. 가짜와 진짜, 또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절대성과 상대성, 바탕 그 체이면서 작용 나툼이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쏙 들어오지요.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절대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바탕이며 체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절대성은 모습 없음, 무상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입니다. 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을 붙잡거나 절대성을 구할 수가 없어. 절대성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석철훈 씨? 그렇죠. 모습이 가짜인 걸 알아야지. 절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인, 작용인,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절대성이다 이렇게 해서 착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성을 맨날 붙잡으러 다니죠. 그걸 자꾸 획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절대성 자리는 자증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증득한다.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자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은 절대성 바탕자리의 작용인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드러낸다. 그러려면은 상대성이 모습이 있고 작용이 있고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붙고 시작과 끝이 있고 생멸이 있고 변하는 것이고 가짜임을 알아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 때 뭐가 드러난다? 절대성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이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도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의 주인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이렇게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보면 이게 그때 그 곳에 따라서 이런 단어가 알맞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을 한다? 절대성 자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상대성을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모습이라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상상함상 태양, 지구, 전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강, 바다의 상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인연,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형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형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 제법이 상대성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대신 육군과 육군을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종이, 육질을 통치하는 말입니다. 네네. 자, 여기 보면은 상대성을 모습이라고 했는데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주 삼라만상, 태양, 지구 등 일체의 모든 별들,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광, 바다 등 모든 사물을 일컫고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담씨, 이걸 모두 모습이라고 하네요.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상대성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생각, 감정, 기억, 관념 이런 것들도 전부 뭐다?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성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가짜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는 누가 하느냐? 나의 성품자리, 나의 본래의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부처자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생각하고 생각, 말, 공부만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지요? 상대성이 돼버립니다. 상대성이요.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건 사도다 이랬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사도다 이랬거든. 왜 그랬을까요? 이동영 거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너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건 사도다 이랬거든.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것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철학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불법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모습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법, 정해진 법이요. 정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다? 가짜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딱 정해진 법이 있느냐?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불법은 무슨 법이다? 무유정법이다. 유정법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불법이에요. 무유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부 뭐다?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가짜다.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할 때나 감정을 일으킬 때나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또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드러나요? 바탕자리가 들어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짜인 줄 알았을 때 우담씨 굉장히 지혜롭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워서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째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나? 어째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나? 표고사님, 어째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요? 잘 안 들리시나? 박원경 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요? 모습이 가짜인 걸 알 때 지혜가 그냥 막 드러나. 지혜는 어디서 이렇게 내가 막 얻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담씨, 지혜는 바로 너의 성품짜리가 지혜짜리거든요. 지혜의 공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놓으면 된다? 상대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인 줄만 알고 내려놓고, 알고 내려놓고, 알고 내려놓으면 지혜가 드러나서 바로 우리가 자유와 행복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석철훈 씨,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명예, 이념, 종교 이런 것들도 뭐 지위, 빈부, 귀천 이런 것들도 전부 뭐다?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세상에 이런 분들 많죠. 어떤 그 지위에 가시면 그 지위에 올라가시면 그 지위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지위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지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위거든. 그러니까 그 지위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건 줄 알아. 또 우스갯소리로 그 부인은 그분 위에 계셔. 그래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나 집안에서나 모든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 보통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뭐 이런 다 또 지위를 가지죠. 그것도 일종의 지위입니다. 지위인데 그 지위를 뭐라 하자? 잘 굴리자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다. 잘 굴리자. 그것을 잘 굴리자. 어려움도 잘 굴리자. 좋은 것도 잘 굴리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할 때 잘 안 된다. 또는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걸 굴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을 굴리고 잘 되는 것을 굴립니다. 송창훈 씨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조금만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 적당하게 약간 어떤 그 어려움을 탁 당하면은 또 자기를 돌아보고 이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려움을 잘 굴리자. 또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거리를 잘 굴리자. 요게 새말기입니다. 그냥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 우담씨,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굴리자 이렇게 할 여유를 못 가져. 지혜를 못 가져. 왜냐면 그 가짜인데도 그냥 가짜에 퐁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아픈 것을 잘 굴리자. 아픈 것이 정법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잘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잘 굴리자. 걷는 것을 잘 걸어가자. 밥 먹을 때는 밥 잘 먹자.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송창훈 씨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함을 일단 잘 지켜보고. 예. 불안함을 잘 굴리자. 불안한 것을 잘 굴리자.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온 불안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되면 일단 불안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요. 딱 달라붙어서 내가 불안이고 불안이 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성은 가짜다.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라요. 그것이 돼야 헛것인 줄 알아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굴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어떻게 굴리겠냐는 겁니다. 못 굴립니다. 그래서 이름과 말마디가 붙은 것은 전부 가짜구나. 없다가 생긴 거는 전부 가짜구나.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부 가짜구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휴지통 이야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휴지통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휴지통이 맨날 왼쪽에 있어서 내가 있고 내 것이고 몸뚱이가 내고 생각 감정이 나고 그렇죠. 일처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항상하고 머물 수 있고 진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 왼쪽에 맨날 휴지통을 놔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으로 타고 옮겼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자. 이래서 딱 오른쪽으로 휴지통을 옮겼네요. 석철훈 씨 어느 날 갑자기 휴지통 오른쪽에 가서 버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1년이 됐으면 조금 덜 하겠죠. 뭐 며칠 됐으면 조금 덜 하겠죠. 그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좀 그거 하겠는데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지금 보통 50년, 60년 또 전생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가서 휴지를 못 버려. 그 당시 휴지 버리려면 왼쪽에 있던 거 오른쪽 옮겨놓은 휴지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익숙해져야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가보니 아이고 오른쪽에 옮겼구나. 그렇죠? 오른쪽에 옮겼구나. 그래서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에 가서 버리죠. 여기서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어. 막 욕심을 냈어. 근데 욕심이 가짜인 줄을 몰라. 잊어버렸어. 그지요? 그래서 저 떠내려가. 그래서 욕심이 진짜인 줄 알고 맨 갔다가 떠내려갔다가 아차! 욕심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지요. 그 떠내려가는 것도 뭐 1km를 떠내려가느냐, 2km 떠내려가느냐, 뭐 한없이 1년을 떠내려가느냐, 2년을 떠내려가느냐, 그거는 자기의 그 습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휴지를 버리러 가는데 휴지를 오른쪽으로 옮겼지.
앉은 자리에서 생각을 해. 휴지를 들고 버리러 가기 전에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겼지. 이렇게 가면 떠내려가는 게 덜하겠지요.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덜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또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갑니다. 그거 10년, 20년 돼도 그렇게 되대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은 20년이 지난 것도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면은 휴지를 오른쪽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탁 났을 때는 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오담씨 어째야 되겠나요? 생각해야 되면 생각하려면 어째야 되겠나요? 연습. 요점을 다 파악하고 있네요. 오로지 연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습. 생활 속에서 자꾸 연습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해. 연습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만 말을 해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든 유위법, 일체제법이 상대성입니다.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일체제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모습 또는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 금강경 제일 끝에 보면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일체유위법이 요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유위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지 않은 거, 인연과 조건이 거기에 말하자면 합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무위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바탕자리, 그 허공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무슨 법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거는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는 무위법인데, 보는 상대가 되는 육진경계,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유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진만 해놨는데 육식 이렇게 해서 이제 18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생것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 했는데 모습 없음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모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의 바탕인 모습 없음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습니다. 예. 생각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고 했는데 모습 없음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입니다. 모습 없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모습 없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모습 있음 속에서만 살았죠. 내 생각 자체도 전부 모습 있음이죠. 그러니까 말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그 다음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 공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려면 언제 어디서 나무를 키워서 언제 어디서 종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 인쇄해서 언제 어디서 책을 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이 있는 책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책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붙는군요. 이렇듯 모든 모습에도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습니다. 거꾸로 모습이 없다면 시간과 공간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을 예로 들어서 근데 책이 있으려면 먼저 나무를 키워야 되고 또 그 나무를 종이로 또 만들어야 되죠.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목재소에 가서 그걸 나무를 다 키고 또 그 전에 나무를 다 벌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또 작가가 글을 써서 거기에다가 또 인쇄소에 맡겨서 그것을 이제 인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제본을 해서 또 돈을 벌어서 그 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책이 여기 있으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책을 본다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 우담시가 제일 어려서 제가 맨날 우담시 그러는데 이제 우담시 이제 후배가 또 오겠죠. 앞으로. 우담시 자기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한번 해보지요. 우담시 몸이 어떻게 생겼나요? 눈, 코, 입 있고 팔다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또 그 전에 엄마 아버지가 또 결혼을 해서 그 전에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지요? 우담시 엄마 아버지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잘 커서 어느 산부인과에서 몇 날 몇 시 언제 이렇게 해서 우담시가 태어났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담시가 자라면서 계속 시공간이 붙어 있지요. 무슨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지금 몇 살이고 어디서 살고 계속 우담시 몸에 무엇이 붙느냐? 계속 시간과 공간이 붙어요. 그래서 2019년 지금 오늘 4월 2일이죠. 2일 지금 몇 시야? 8시 20분에는 지금 보림선언 와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뭐요? 우담시 몸에 시간과 공간이 붙어 있잖아요. 2019년 4월 2일 오후 8시에 어디 보림선언에 와서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담시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 우담시 하지 말고 나를 해야 되겠다. 죽는 거나 일시맹이 언제 뭐 어디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장례식을 해가지고 화장할 거니까 어디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해. 그래가지고 저는 묘 같은 거 안 쓸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그냥 뭐 밑에 뭐 땅에다가 뭐 묻든지 뭐 그렇게 하면 가루가 돼도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이 붙어요. 우담시 안 그래요? 이거는 일시맹 가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가루가 어디 그 밑에서 또 얼마나 이래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렇게 사니까 시공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세월이 빠르게 잘도 가네. 세월이 가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시공간이 붙습니다. 모습에는. 그런데 시공간이 붙는데 도대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봐.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하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이 붙어. 그러면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하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자, 석철훈 씨 한번 물어볼게요. 석철훈 씨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시간이라고 합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 다음 공간은요? 제가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있는 죽을 때까지 있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안에 있는 공간. 공간. 예. 제가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장현보살님은 장현보살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무엇입니까? 모습이 변하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시간인 것 같고요. 네. 공간은 그 모습이 있는 바탕. 모습이 있는 바탕. 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 그냥 저희가 쉽게 말하는 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공간이 되는 거죠. 사람을 담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다음에 저기 송정훈 씨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뭐 알고 있기로는 시간은 무언가가 이제 변화할 때 그 흘러가는 그런 거를 시간이라고 하고, 공간은 일단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공간. 스페이스가 공간인데. 물체가 부피를 가지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바탕 같은 거라. 예, 예. 표고사님 한번 여쭤볼까요? 시간과 공간, 표고사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공간이요. 모습이 머물 수 있는 것과 머물 수 있는 것. 시간이 뭐라고요? 시간은 모습이 머물 수 있는 것. 예. 공간은 모습이 머물 수 없는 것. 모습이 머물 수 없는 곳? 그러면은 표고사님은 지금 모습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모습과 모습 사이를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은 모습이 머물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모습이 머물 수 없는 곳이요? 태어날 수 있는 씨앗. 예?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씨알, 공간.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인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뒤에 나올 것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모습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중심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바탕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하자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고, 그렇죠? 모습이 생했다가 모습이 사라지는 것,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고 한다. 동안을 시간이라고.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과 물거품을 비유로 설명해 보지요. 물 위에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고,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물거품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물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탕에서 모습을 놔두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놔두는 사이는 공간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습을 놔두어도 바탕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모습이 사라져도 바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치 물거품이 생겨도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거품이 사라져도 물은 항상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냐면은, 그 바탕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은 모습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걸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시간이다. 공간은 또 우리가 이런 변하는 존재들이 모습이 말하자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공간이지만 그런 것이다. 그럼 시간하고 공간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물을 비유해서, 물과 물거품을 비유를 해서 말하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면 이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는 다 우담씨 다 알겠죠.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면 우담씨가 지금 출생했다가 사라져.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물의 상태로 있는 거죠. 물의 상태로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라진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그 물거품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를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물거품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물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탕에서
모습을 낮추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는 사이를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